이미 저점은 저는 지나갔다고 국내건 미국건 생각을 해서 3년 놓고 보면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저평가돼 있죠. 부동산은 계속 다운사이클이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한국에서는 아까 좋은 종목들, 뭐 섹터들 얘기해 주셨는데 좀 어떤 주식은 올해 좀 안 좋을까요? 좋은 종목 아까 말씀드린 거에 반대편은 뭐 다 안 좋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산업의 성장성이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의 대주주 아니면 이제 경영층의 그 지배구조, 거버넌스가 좀 좋지 않대, 의심이 되는데 이런 데들은 좀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뭐 전통적인 국영재 산업을 영위하는 뭐 철강, 해운 이런 데는 반짝 경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5년, 10년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과거에도 못 냈고 앞으로도 낼 수가 없어요. 잠깐 치고받고 하는 트레이딩은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경영진이 꼭 주주를 위한 것보단 본인을 위해서 많이 경영을 하는 뭐 이마트 그룹이나 신세계 그룹, 계속 잘못된 전략을 구사하는 롯데 그룹 뭐 이런 데들은 저는 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싸 보이는 회사는 좀 있을 거예요, 섹터나. 그래서 좀 여기는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런 쪽은 어디 쪽일까요? 뭐 3년 놓고 보면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저평가돼 있죠. 왜냐하면 96,000원 하는 삼성전자가 바닥에서 올라왔어도 지금 6만 원 초반대니까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선주들 같은 데는 그 보통주 대비 너무 과도하게 할인이 돼 있어요. 삼성전자는 우선주랑 보통주의 차이가 10%밖에 안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한 6만 원이면 우선주는 한 5만 원. 네, 그러니까 보통주랑 우선주의 차이는 그 의결권이거든요. 그게 유일해요. 내가 주청해서 회사가 낸 의안, 그게 이제 배당에 관한 거건 이사 선임이건 그거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 권리가 과연 그 기업 주가의 50%가 넘을까 보면 이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우선주들이 지금 보통주의 반값 아니면 반값보다 더 낮게 거래되니까 그런 것들 되게 저평가돼 있죠. 예. 자, 작년에 사실 증시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거는 금리지 않습니까? 네. 금리가 굉장히 많은 걸 흔들었을 텐데 올해 금리 인상 이제 어떻게 좀 전망하게 해서 이제 4.75%죠, 미국이. 이제 3월에 뭐 베이비 스텝 한 번 더 해서 5에서 멈출 거라고 많은 분들은 전망을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금리 얘기를 하려면 결국 이제 인플레, 특히 이제 미국 인플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한 달 전쯤 이제 그 제 유튜브에 그분을 모셨어요. 그 이제 김준일 박사님이라고 한국은행 부총재 보를 하시고 IMF에서 고위 임원으로 오래 근무를 하셨던 분이어서 어떻게 보면 국내에 뭐 경제학자, 이코노미스트라는 분들 보면 그 미국 세계적인 경험은 되게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의 경험, 그다음에 페드 연준의 그 스타일을 보면 연말까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근데 저도 그 말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꺾인 건 맞아요. 여기서 이제 얼만큼 빨리 둔화되느냐 속도의 문제인데 인플레이션을 이번에 못 잡으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연준, 파웰 의장이 져야 되기 때문에 약간 영어로 표현하면 오버킬, 그냥 과도하게 그냥 죽이는 거가 더 확실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4.75인데 최소한 5.25, 5.5까지는 저는 올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25. 완전히.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인플레이션은 우리 뒤의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은 확실하게 지났고 기준금리가 그렇게 시장에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금리는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10년 국채가 다시 이제 올라와서 한 3.7%인데 아마 3.5에서 한 4.0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항상 이제 모든 변수나 악재도 올해 그게 되면 이제 맷집이 생긴다고 그러죠, 시장이. 그래서 인플레는 이미 지났고 기준금리건 시장금리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지금 미국 주가가 조금 단기적으로 제가 아까 조정 내지 부담된다고 한 것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뭐 아까 테슬라 메타 같은 거 2배 이상 몇 달 사이에 올라서 밸류에이션이 좀 약간 단기적으로 꽉 차 있어요. 시장 전체로도 S&P 기준으로 지금 미국 주가가 4,100이면 퍼가 한 18배여서 과거 10년, 20년 동안 초저금리사의 상황에서 미국 주가의 밸류에이션과 그때보다는 펀디멘털하게 인플레이션이나 금리가 좀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에서 쉽게 저렴하게 제조하는 게 어려워서 여러 가지 그 공급망 문제도 있고, 중국 때문인 거죠. 예, 이제 중국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렴하게 제조하는 게
어려워서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과거보다 좀 높고 그게 뭐 과거에는 2%였는데 이게 3%인지 4%인지 논란이 많죠. 하여간 높기 때문에 금리도 좀 높을 거고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18배면 미국 주가도 여기서 많이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또 그러면 국내 주가도 기본적인 방향성은 비슷하게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인플레이션은 잡힌 건 맞고 금리도 더 이상 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이제 이미 그 하재성도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어쨌든 시장의 전망치는 5%에서 좀 멈출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교수님은 5.25에서 5.5까지 그러면 좀 더 높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만큼 더 만약 실제로 올라갔을 시 시장에 오는 충격은 그건 거의 없는 건가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가가 단기 급반등을 미국이 했죠. 해서 조정을 받았다가 출렁출렁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경기나 기업 수익의 바닥을 확실하게 저점을 찍으면 다시 뭐 언제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뭐 올해 미국 주가가 한 7, 8% 올랐고 조정을 받아서 그동안 벌은 걸 반납을 해도 다시 하반기에 주가가 상승이 된다면 올해는 큰 그림은 작년에는 이렇게 수직 강화를 했다가 올해는 이러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가 고점에서 주식 팔기 어렵듯이 저점에서도 딱 찍어서 사기는 어렵거든요. 이미 저점은 저는 지나갔다고 국내건 미국이건 생각을 해서 되게 뭐 주가가 좀 하여간 빠지면 좀 내가 현금이 있으면 항상 그런 전략이 되게 좋을 것 같다. 예. 교수님 30년 동안 주식시장에 계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한국 주식 하다가 미국 주식 올라가는 거 보고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따라 들어가면서 아, 한국은 아니야 하면서 갔는데 거기서 떨어지면서 굉장히 힘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주식이 뭐 애국심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한 게 뭐 맞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목적은 돈을 버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목적에서는 앞으로 미국 주식의 비중이 한국 주식보다 더 높아지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 투자에는 전혀 애국심이 없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 투자 성과를 내는 게 목적이고 하지만 이제 확실한 것은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그리고 훨씬 주주 친화적이어서 좋지만 단점 리스크는 지구 반대편이니까 우리가 애플이 암만 좋고 내가 애플 제품을 많이 사용해도 그래도 삼성그룹, 삼성전자를 애플보다 우리가 대부분 더 많이 알거든요. 그다음에 정보에 있어서도 비교 열의. 왜냐하면 영어가 편한 사람도 그래도 미국에 있는 사람이 정보가 더 많습니다. 현지에서 제품 반응도 보고 그래서 편식을 하지 말자. 그래서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을 뭐 기본적으로 한 반반 정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주식에 대해서 내가 일부 업종을 특별히 잘한다거나 내가 영어가 편해서 미국 정보를 워낙 많이 접한다거나 그러면 미국 비중을 좀 더 60, 70%를 갖고 갈 수 있고 내가 미국 그 주식 정보에 대해서 조금 내가 좀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으면 왜냐면 지구 반대편에 투자하는 건 항상 리스크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비중을 좀 더 많이 갖고 가는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뭐 30년 동안 외국 투자가랑 많이 일을 하면 그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은 매분기 그러면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은 지구 반대편이 한국을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기업 방문을 합니다. 그게 뭐 회사에 관한 데이터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보고서가 물론 영어로 다 충분히 돼 있지는 않지만 부지런한 투자가 외국 투자가들은 그걸 또 다 번역해서 봐요. 그래서 정보가 많은데도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수원에 있는 공장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뭐 인천도 가고 그다음에 뭐 그러면 이제 공장을 방문해서 재고가 쌓이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경영진하고 미팅을 해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그 경험이 많은 뛰어난 외국 투자가들도 한국을 그렇게 실제 방문하는 건 지구 반대편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시피 우리가 애플 공장을 방문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 투자가. 그만큼 해외 투자, 미국 투자는 리스크가 또 많다는 걸 항상 유념하고 그 대신 장기적인 성과, 주주 친화적이니까 그런 점을 높게 평가해서 하여간 한국과 미국 주식을 좀 섞어서 하는 게 좋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교수님의 이제 답변에 뭐 딴지를 거는 건 절대 아니고요. 방금 해주신 답변에서 좀 재밌는 게 생각이 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화돼 있고 주주 친화적인 건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뭐 확실한 사실인 거니까요. 이제 근데 또 지금 추가로 말씀해 주신 게 정보의 우위와 열이고 미국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뭐 수원 삼성이든 뭐 이제 그 공장이든 인천이든 막 간다 해주셨는데 한국의 대부분 일반 개인이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거 외에 그 기업의 공장에 가거나 그 정보 이상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저는 일반 개인 중에서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은 아, 이게 한국에서 주식 예를 들면 뭐 삼성 SDI 사든 뭘 사든 그 기업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사실상 없고
일반 개인 중에서는요. 그 기업을 찾아간 사람은 더 없고 그렇게 우위가 그렇게 안 될 거면 차라리 미국 주식을 사는 게 거기서 이제 좋게 보는 글로벌 이제 기업 사는 게 낫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가 주식 투자를 부지런히 열심히 할 게 아니면, 근데 제 유튜브에도 보면 열심히 댓글 달아주는 분들이 이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나의 스타일에 맞는, 그러니까 어떤 한 투자가분은 젊은 분인데 리스크 적은 걸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런 이유가 있고, 근데 그렇지 못한 또 많은 개인분들은 본인이 바쁘고, 내가 그 회사 전화는 못하지만 제품 아니면 경쟁사 제품이라도 내가 그 체크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지적인 호기심이 항상 있어서 이제 그러는데, 그러지 못하면 시장 ETF 사는 게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시장을 비트하는 게, 시장보다 잘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를 잘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은 내가 어떤 업종, 내가 그 업종에 전에 근무를 했거나 우리 가족이 일하거나 그러면 좀 더 정보에 우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나의 고객사, 아니면 나의 공급자가 그런 어떤 회사에, 내가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일한다면 반도체 사이클 되게 잘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비교 우위가 있지 않으면 일반 투자가는 어떻게 보면 시장 ETF, 그게 뭐 국내 자산운용사가 만들 거건 미국의 뭐 블랙록이 만든 거건 이제 그런 거 사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되게. 그럼 시장 ETF라면 코스피 ETF, 코스피 ETF, 아니면 나스닥 QQQ는 별로 안 좋고, 왜냐하면 좋은 회사가 많지만 변동성이 심해요. 그래서 S&P 500을 기준으로 한 SPY, 스파이더나 아니면 뭐 뱅가드나 뭐 이런 데 거, 그러니까 3대 그 ETF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거를 하는 거가 제일 좋습니다. 미국 거는 하시려면 S&P 500 기준. 코스피 ETF 사도 코스피 되나요? 괜찮죠. 예. 많은 분들은 이제 그 질문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가 지금 몇 년 전 주가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주가가 그래요. 되게 보면 물론 이제 3년 전하고 비교하는 건 온당치 않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경제나 산업의 사이클이 5년인데 안 좋은 사이클을 비교하면 안 좋아요. 얼마 전에 어디 유력 일간지에 신문 기사 나왔는데 한국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근데 3년을 놓고 비교하면 내려가는 국면을 비교하니까 그건 참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길게 분석인데, 봐야 된다. 10년, 20년을 봐도 한국의 장기 투자 수익률이 미국보다는 상당히 낮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만 보면 미국의 반도 안 되거든요. 예, 그 대신 이제 미국 투자는 세금이 또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 리스크도 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편식을 하면 안 된다. 양쪽 다 투자를 해야 된다. 가시기 전에 마지막 두 가지 질문 드리면, 그럼 2023년에 돈은 좀 혹시 어디로 이동하고 V 시그널,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시그널은 좀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부동산은 계속 다운 사이클이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보다 훨씬 늦게 부동산이 조정이 시작이 됐죠. 작년 여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은 주택 부분에 레버리지가 거의 없어요. 근데 한국은 레버리지가 지금 너무 많아서 그 레버리지가 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야기할 정도의 레버리지 아니지만 개별 가구 입장에서는 그게 뭐 집을 사신 분이건 전세한 분이건 레버리지가 커서 주택은 당분간 그 하락이 상당히 더 많을 걸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가증권 시장, 주식 채권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채권이 1, 2년 전보다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뭐 채권, 뭐 우량 회사채나 뭐 이런 것들, 기업들 채권, 그 다음에 국채도 괜찮을 것 같고,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미국을 섞되 아까 말씀드린 블루칩으로 조금 다변화시켜서 사고, 그 다음에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진이 소액주주에 대해서 제대로 대우해 주는데 그런 트랙 레코드가 있는 데를 좀 우리가 중심으로 보자. 예.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 준비하면서 가장 경계할 행동과, 그리고 마지막 저희 김 작가 TV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깊이 생각 안 하고 항상 따라서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너무 어려우니까 주식을 판 분은 바닥 근처에서 주식을 또 팔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가 또 바닥에서 1, 20%, 일부 종목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나 테슬라처럼 2배 올랐는데 여기서 또 추격 매수를
FOMO, Fear of Missing Out을 우리가 따라서 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자.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업종 종목을 고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비교 우위가 있는 그다음에 그것이 주가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는 앞만 좋은 기업도 1, 2년 사이에 주가가 20, 30% 하락은 항상 합니다. 그러면 지금 따라 사기보다는 좀 조정을 받고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은 10년 동안 주가가 얼만큼 상승했는지 그걸 한번 계산해 봐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핸드폰으로 계산해 보면 되고 그 기업이 배당을 하는지 배당을 지난 그 뭐 5년 동안 얼만큼 꾸준히 했는지 가령 우리나라 은행주를 사면 은행 금융지주회사에 따라서 5년 동안 주가가 오른 데도 있고 횡보한 데도 있고 약간 빠진 데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배당은 한 5에서 6%를 평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금융주를 사면 특히 이제 최근에 주주행동주의 펀드들의 압력을 넣어서 주주 환원이 더 많아져서 매년 6, 7%는 내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거기서 성장이 있으면 내가 2, 3%만 내면 매년 10%의 총 수익을 내가 얻을 수 있고 그게 이제 복리로 계속 그게 이제 쌓이면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뭐 이거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1학년이 하는 산수예요. 우리가 핸드폰에서 계산기로 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우리가 좀 몸소 해보는 게 그냥 즉흥적으로 사고 파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좀 투자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교수님도 개인 유튜브 채널을 하고 계시잖아요. 한번 언급해 주시고 가시면. 그러니까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라고 한 1년 넘었고 미국 주식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이제 뭐 외국인 플로우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렇게 큰 업종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좀 주춤해요. 그래서 우리 짐 작가님한테 좀 코칭을 받아서 그걸 잘 활용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좀 업그레이드 시켜보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에 또 워낙 이제 실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 가서 보시면 투자에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나무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